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심야기 공포이야기 채널의 주인인 내가 어릴 적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한다. 나는 살면서 딱 한 번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가위 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다. 그저 친구들을 따라 나도 혼자 자보고 싶다고 졸은 그날 밤이었다. 그날 그 일을 겪은 나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르곤 한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평범한 주택에서 살았다. 나는 엄마랑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잤고 아빠는 옆에 작은 방에서 주무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야, 나 이제 내 방 따로 생겼다? 진짜? 그럼 잠도 혼자 자는 거야? 당연하지. 내 귀에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거의 울다시피 조르기 시작했다. 엄마, 나도 내 방 줘. 나도 이제 곧 있으면 초등학교 4학년이란 말이야. 혼자 자고 싶다고. 아들, 아직 혼자 자기엔 이르지 않아? 아니야. 나 진짜 잘 수 있어. 제발. 엄마는 결국 포기한 듯 말했다. 그래. 그럼 오늘 하루만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는 처음으로 혼자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날은 아빠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었다. 엄마는 안방에서 먼저 주무셨고 나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뭐야. 발끝이 누군가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듯 간지러웠다. 순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빠가 또 술 마시고 와서 장난치는 건가? 그래서 짜증을 섞고 말했다. 아빠, 하지마. 그만해. 하지만 그 간지럼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다. 내가 발을 숨겨도 정확히 내 발 위치를 찾아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슬슬 짜증이 무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진짜 하지 말라니까. 나는 벌떡 일어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뭐지? 왜 몸이 안 움직이지? 눈은 떠 있었고 의식 또한 멀쩡했다. 하지만 팔, 다리, 목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당신은 그게 가위 눌림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 그냥 그저 그게 궁금했다. 뭐야,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왔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 순간 발끝에 간지러움이 스르르 사라지며 내 몸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나는 어제의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뒤져보던 중 가위 눌림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그 글엔 나처럼 발을 간지럽혔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나와 똑같이 눈은 떠져 있고 의식은 멀쩡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똑같았다. 그 글을 보다 보니 그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는데 베개 밑에 칼이나 가위를 넣고 자면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그 문장은 묘하게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칼은 너무 위험해 보여서 작은 가위 하나를 몰래 베개 밑에 넣고 잠을 잤다. 그날 새벽 나는 화장실이 급해서 잠에서 깨어났다. 신기하게도 그날은 가위 눌림이 없었다. 볼일을 보고 다시 침대에 누우며 신기한 마음에 베개 밑에 손을 넣어봤다. 그런데 없었다. 분명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가위가 사라져 있었다. 어디 갔지? 혹시 엄마가 치웠나? 나는 혹시 엄마가 치웠는가 싶어 안방으로 갔다. 엄마, 왜? 엄마, 혹시 내 방에서 가위 치웠어? 엄마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물었다. 가위? 무슨 가위? 어제 분명 내가 베개 밑에 넣어놨던 건데. 엄마는 벌떡 일어나 나를 꾸짖었다. 그 위험한 걸 왜 베개 밑에 넣어? 자다가 찔리면 어떡하려고? 아빠도 뒤돌아 누우며 중얼거렸다. 위험한 장난 치지 마라. 에휴. 나는 억울했지만 그냥 엄마와 함께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내가 침대에 눕는 것을 확인하고 말하였다. 빨리 다시 자. 그러다 늦잠 자지 말고. 그러면서 방 불을 끄고 방 문을 닫으려고
문을 천천히 당겼다. 그 순간 나는 어린 나이에 심장이 실제로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처음 겪었다. 문 뒤 어둠 속에 내 또래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베개 밑에 두었던 가위를 들고 마치 장난감을 흔들듯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가윗날이 빛을 받으며 작은 반사광을 만들었다. 나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저게 뭐야? 저 누구야? 엄마는 문 뒤에 있는 그 존재를 보지 못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을 하였다. 엄마가 나를 흔들며 깨웠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가위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베개 밑에 손을 넣어봤다. 딱딱한 금속의 촉감. 그랬다. 가위가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전날 읽었던 글을 다시 찾아 천천히 읽었다. 그곳에는 처음엔 보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다. 베개 밑에 칼이나 가위를 두는 이유는 그 존재들이 그 물건을 갖고 노느라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본래의 목적을 잠시 잊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맨 밑에 마지막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한 번 사용한 물건은 그 다음엔 그 존재가 흥미를 잃는다. 같은 물건을 계속 두고 자면 존재는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몸이 얼어붙었다. 내 가위를 들고 흔들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정말 노는 중이었던 걸까? 그날부터 나는 다시 엄마와 안방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가위 눌림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본 그 아이, 그 표정도, 소리도, 움직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가위를 장난감처럼 돌리고 있던 그 모습만은 아직도 선명하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왜 내게서만 나타났던 걸까?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 새벽에 깨어 베개 밑에 손을 넣어 볼 때면 그 차가운 감촉이 다시 느껴질 것 같아 손을 넣지 못할 때가 있다. 나는 아직도 그 날의 이유를 모른다.
내가 초등학교 때 진짜 그런 일 있었다니까.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가위가 눌렸다 해도 귀신이 가위를 갖고 놀았다고 가위 안 눌렸다는 게 말이 되냐? MSG도 적당히 쳐야지. 아, 진짜라니까. 아우, 답답해, 씨.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려준 내 주변 사람들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제가 직접 겪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가끔 꿈에 나올 정도로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잠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꿈에서 그 아이가 나온다는 건 설마 혹시 그 아이가 가위를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 나와 놀고 싶은 걸까 하는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다.